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페루로 항해했던 스페인 추교가 풍랑을 만나 우연히 발견한 미지의 땅이 있다.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태초의 섬 갈라파고스.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환경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빚어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고유종의 천국. 찰스 다윈의 실험지가 되었던 섬 갈라파고스. 진화의 신비가 감춰진 신비의 땅. 그곳을 지금 만나러 간다.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0km, 그곳에 갈라파고스가 있다. (300만 년) 전에서 (5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섬은 햇빛이 토해낸 뜨거운 적도의 열기로 메마르고 황량하다. 그러나 이곳에도 생명은 살아 숨쉰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곳의 동식물들은 척박한 땅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했다. 길이 없는 바다에서 이들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환경에 맞게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갈라파고스의 생존 법칙이다.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간다. 바다거북의 등껍질에서 먹이를 찾는 이 녀석도 그놈에게 넉넉한 등을 빌려주는 바다거북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 몸 길이는 보통 12m, 최대 18m까지 자랄 수 있다. 몸무게가 15에서 20톤이라니 엄청난 놈이다. 큰 덩치와는 달리 플랑크톤, 새우,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이런 큰 덩치에도 성격은 너무 유순해서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한다. 등에 붙어있는 물고기는 빨판 상어, 고래상어가 흘린 찌꺼기를 먹고 산다. 머리 위쪽의 빨판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몸을 붙이고 떼어낼 수 있다. 등에 업혀 공짜로 이동하고 안전도 도모하는 이른바 무의도식형 팔자 좋은 물고기다. 제 몸 색깔을 바꿔 스스로를 보호하는 녀석도 있다. 포식자로부터 먹히지 않기 위해 고안해낸 온갖 기발한 방법. 이들은 오랜 세월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다의 생물들은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쫓아 조금씩 진화를 한다. 갈라파고스의 식물도 환경에 맞게 적응해 왔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갈라파고스 섬. 최초의 생명체는 바로 선인장이다. 제 몸 안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선인장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이 척박한 땅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독특하게도 갈라파고스에선 키 큰 선인장들이 많다. 일부는 선인장이 키가 커진 이유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생각이다. 바로 이 녀석이 키 큰 선인장의 포식자, 육지 이구아나다. 에콰도르 본토에 있는 그린 이구아나와는 달리 몸 색깔은 노란색과 진한 밤색을 띈다. 날카로운 발톱, 등에 솟은 갈기 덕분에 현대의 작은 공룡으로도 불린다. 가시와 선인장을 한꺼번에 씹어 삼킬 만큼 턱이 발달한 육지 이구아나. 선인장은 이들 먹이의 약 80%를 차지한다. 물이 부족한 화산섬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먹이다.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자신들을 적응시켜 나갔다. 한 녀석이 갈라파고스의 땅에 적응했다면 또 다른 녀석은 갈라파고스의 바다를 택해 적응해 왔다. 바다 이구아나다. 이들은 육지 이구아나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과 뭉툭한 주둥이를 가졌다. 녀석은 저렇게 콧구멍으로 몸 안의 염분을 밖으로 배출한다.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는 도마뱀 중 유일한 해양성 도마뱀이다. 이들은 해안가에 서식한다. 먹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의 먹이는 해조류다. 녀석들은 납작한 코를 가졌다. 덕분에 쉽게 해조류를 뜯어 먹을 수 있다. 이곳의 바위는 해초로 뒤덮여 있다. 바다 이구아나의 발톱은 이런 바다 환경에 적응해온 표본이다. 미끄러운 바위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진화되어 온 것이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대가 되면 녀석들은 신선한 해조류를 먹기 위해 바닷물에 잠겨있던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 나온다. 해안가 주변의 해조류만으로는 부족하다. 덩치가 큰 수컷들은 더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다. 이들은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하며 물속에서도 30-40분은 너끈히 버틴다고 한다.
화려한 등껍질을 자랑하는 이 녀석은 갈라파고스 붉은 개. 이들은 갈라파고스 바다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해안가 주변의 유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바다 이구아나 몸에 붙은 찌꺼기까지 청소해준다. 갈라파고스의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품어 더욱 반짝인다. 이구아나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이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다 이구아나는 물 밖으로 나오면 햇볕을 쬐는다. 녀석들은 다행히 피부색이 어두워 체온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번식기가 되면 때때로 수컷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나 거의 상대를 해치지는 않는다. 다만 머리를 까닥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할 뿐이다. 실제로 머리를 더 많이 까닥이는 수컷일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적도에도 펭귄이 살고 있다. 이 녀석의 이름은 갈라파고스 펭귄. 크기가 50cm에 불과하다. 동물학자들은 아주 먼 옛날 갈라파고스 펭귄이 찬 바닷물인 페루 해류를 타고 이곳에 와 진화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바닷물에 무기물이 풍부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바다 사자는 갈라파고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애교 많고 귀여운 녀석들이다. 갈라파고스에는 약 5만 마리의 바다 사자가 살고 있다. 다 자란 수컷은 약 250kg까지 나간다고 한다. 바다사자 무리는 집단 생활을 하며 수컷 우두머리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집단 생활에는 항상 서열 다툼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위치가 정해진다. 서열이 정해지고 나면 이들 무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갈라파고스 바다 사자들은 틈만 나면 잠을 잔다. 천적이 거의 없는 갈라파고스에서는 긴장해야 할 일 또한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끼가 있는 어미 바다사자에겐 잠자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젖달라고 보채는 새끼 때문에 어미 바다사자는 제대로 잠자기 어렵다. 바다사자 새끼들은 약 3년 동안 어미젖을 먹고 자란다. 녀석들은 1년에 한 번 새끼를 베고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가끔 형제가 나란히 젖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다고 한다. 바다사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나 보다. 두리번거리며 무리를 찾는다. 무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미를 찾아보지만 찾을 길이 없어 보인다.
어미를 잃은 이런 새끼 바다사자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 바다사자의 어미와 새끼는 냄새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한다. 사람이 만져서 새끼의 채취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미는 새끼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새끼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동물 세계에서 자신의 보호자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도 남의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는 이미 남이 돼버린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바다사자 새끼들은 이런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된다. 물 바뀌면 어디든 몸을 누이고 졸리면 맘 편히 눈을 붙이는 갈라파고스의 낙천가들 사이로 어미 잃은 새끼 한 마리가 마음이 바쁘다. 이제 더 이상 이 녀석들 중에 어미 잃은 새끼가 없기를, 또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없기를 바라본다.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10종류 이상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다. 머리 모양이 망치처럼 생긴 이 녀석은 가리비 머리 귀상어. 생김새 때문에 망치상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암컷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집단 짝짓기를 하거나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성숙하면 3m를 넘어간다고 한다. 귀상어는 본래 위험한 바다 생물이다.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귀상어는 비교적 온순하다고 한다. 이놈들은 바라쿠다로 불리는 열대어종. 오히려 이놈들이 무척 성격이 포악하다고 한다. 갈라파고스 바다는 섬 육상에 못지않은 생태계의 요람이다. 특히 바닷물이 맑고 대형 어종들이 많아 전 세계 다이버들의 엘도라도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먹이가 풍부한 바다 덕에 갈라파고스는 새들의 보금자리로도 제격이다. 날개를 쭉 펴고 날다 먹이가 보이면 빠르게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바다는 새들에게 한없이 자신을 내어준다. 이곳 사람들 역시 바다의 기대에 살아가고 있다. 갈라파고스의 많은 사람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매일 오후 어시장엔 어부들이 버리는 어류 부산물을 먹기 위해 펠리컨 떼가 몰려든다. 큰 몸짓으로 엉금엉금 들어와 기웃거리는 펠리컨과 물고기를 던져주는 어부. 이곳은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갈라파고스는 새끼를 낳고 키우는 번식기다. 섬 전체가 이들의 분주함으로 들썩인다. 빨간 목주머니를 한껏 부풀리고 있는 이 녀석, 구남새 수컷이다. 이것으로 암컷을 유혹한다. 특유의 소리까지 내며 암컷 앞에서 온갖 교태를 부린다. 오래 버티는 것이 승리의 관건. 다시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최대한으로 버텨본다. 이 녀석의 이름은 부비. 바보란 뜻의 이 이름은 우스꽝스럽게 걷는 걸음걸이 때문에 붙여졌다. 페인트로 칠한 듯한 파란 발을 가졌다고 해서 이 녀석의 이름은 파란발 부비. 파란발 부비 한 마리가 구애를 한다. 뽀뽀하듯 암컷에게 다가가 슬쩍 기대도 보고 쓰다듬기도 한다. 그러나 별 무신통하다. 그러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바로 부비 댄스. 부비의 귀여운 구애춤이다. 한쪽 발을 들었다 놓았다. 스모 선수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암컷은 수컷이 마음에 들면 짝을 맞춰 일명 부비 투 스텝 댄스를 춘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구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미 구남새가 새끼를 돌보느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행여 새끼가 다칠까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어미는 윗속에 저장된 먹이를 개워 어린 새끼에게 먹인다.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의 모습을 보며 주는 사랑에 흠뻑 젖은 어미새의 마음은 세상 모든 어미의 마음이다. 날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큰 새, 알바트로스. 날개를 펼친 길이가 최대 4m에 이르며 5,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알바트로스는 한 번에 하나의 알만 낳는다. 그리고 그 새끼에게 온 정성을 기울인다. 간혹 새끼가 포식자에게 먹히거나 알이 깨지거나 해도 그 해에는 다시 알을 낳지 않는다. 갈라파고스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하기 쉬운 바닷가 근처 바위 위에 둥지를 튼다. 이들은 한번 짝을 정하면 평생을 함께한다. 계속해서 새끼를 못 낳는 경우가 아니라면 헤어지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이놈은 얼굴이 마스크를 쓴 것 같아서 마스크 부비다. 부비 중에서 덩치가 큰 편에 속한다. 부비는 구애를 할 때 조그만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준다고 한다. 소박한 선물로 암컷을 유혹한다. 마스크 부비 부모는 약 45일간 알을 품는다. 새끼가 태어나면 이들은 두 발로 새끼를 감싸 따뜻하게 해준다. 새끼들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스크 보비는 2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이 중 한 마리만 키운다. 먼저 부화된 첫째가 나중에 부화된 둘째를 밀어내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먹이 조건 때문에 새끼를 한 마리밖에 키울 수 없지만 만일을 위해 2개의 알을 낳는 것이다. 만약에 첫 번째 알이 부화되지 않으면 두 번째 알에서 부화된 새끼를 키우게 된다. 마스크 보비는 모성이 아주 강한 새로 알려져 있다. 새끼를 키우는 어미는 아주 민감해서 주변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마스크 보비는 알에서 부화하고 120일이 지나면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한 달에서 2달간 더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태어난 시기가 조금씩 다른 서로 다른 종류의 새끼들이 섬 곳곳에 살고 있다. 갈라파고스의 새끼들은 부화한 지 3개월 정도가 되면 비행 연습을 시작한다고 한다. 힘껏 날개를 퍼덕여 보지만 아직은 힘이 붙이는 모습이다. 새들의 비행 연습으로 분주한 갈라파고스. 이들의 비행이 있어 갈라파고스의 하늘은 더욱 아름답다. 갈라파고스의 바다에 어둠이 내린다. 평화롭고 아늑한 밤바다. 잠든 것들도 깨어있는 것들도 각자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에 대해 알려준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혼자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바다거북 한 마리도 누가 부르는 듯 갈라파고스의 밤바다 속으로 사라져간다. 다시 새날이 밝았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시작한다. 섬은 그들에게 또다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 그들의 삶으로 충만했던 생명의 섬 갈라파고스. 이들의 반짝이는 생명력은 갈라파고스의 기쁨이다. 이제 이들이 할 일은 하나. 다시 진화의 역사 속으로 뛰어드는 일.
생명의 눈부신 숨소리가 이들 곁에 영원하기를. 여기는 갈라파고스다.